본 면담은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연합회와 인천 서구문화원의 주관으로 수행하는 면담입니다. 일시는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불로동 구술자 자택입니다. 이번 구술자는 문윤호 선생님이시며 면담자는 최승권입니다. 그럼 1회차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선생님 간단한 양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성함과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세요. 이름은 문윤호, 49년 3월 8일 생입니다. 태어나신 곳은 어디신가요? 여기 불로동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불로동을 떠난 지가 없어요. 주소를 나가서 잠깐 있었지만 주소를 옮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현재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는지? 현재 부인하고 아들 이제 집사람하고 아들 둘이 있는데 다 결혼해가지고 큰아들은 아들만 하나 낳고 둘째 아들은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따로 지금 분가해서 살고 있고. 또 선생님이 현재 하시는 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무슨? 현재 하고 계시는 뭐 직업적인 일이나 아니면은 그 농사나 이런. 현재는 이제 밭농사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사회활동 이런 거는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검단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이동 주민자치위원장도 했고, 또 분동이 되기 전에 검단동 청소년 지도위원장도 했고, 또 뭐 장학회 관계 뭐 해서 체육회 간사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농사만 짓고 있어요. 요즘 취미 생활이 있으시다면 무엇이 있으신가요? 취미 생활은 여행 다니는 거. 이제 아침에 이런 얕은 산 둘레길 집사람하고 1시간 반 정도 운동을 하고 또 이제 농사 일이 할 일이 있으면 농사 일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남는 시간에는 웬만하면은 집사람 보고 좀 여행을 다니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역 내에서 계속 살아오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살고 계시는 이 집은 언제부터 사셨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2006년도에 이 집을 졌습니다. 원래 저쪽 그 불로마을 저 앞에서 계속 살았었는데 거기가 구역 정리가 되면서 집이 헐렸어요. 거기 사실은 제가 거기서 오래 살려고 1층 40평, 2층 60평을 지었는데 20평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니 3층까지 지었어요. 그래서 2층에 주방도 해놓고 누구 아들이 둘이니까 하나 이렇게 2층에 살고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10년 만에 거기가 구역 정리가 되면서 그게 헐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쪽으로 나와서 여기서 한 2006년도에 여기 집을 짓고 왔으니까 16년 정도 여기서 살고 있어요. 이제 다음으로는 선생님께서 이제 어릴 적 기억과 또 마을의 모습에 대해서 여쭤볼 겁니다. 어릴 적 선생님께서 사시던 집의 모습이 어땠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제 여기가 아니고 저 건너편에 이제 그 불로 마을이었었는데 그때는 어렸을 때는 다 초가지붕이었었지. 초가지붕. 그러니까 집으로 이제 가을에 탈곡을 다 하면은 그 집으로 이응이라는 걸 이렇게 엮어가지고 지붕을 이제 다시 지붕이 한 1, 2년 지나면은 이제 그
사가버리잖아요. 이제 이렇게 비바람에. 그러면 그거 겉 벗기고 그 지붕 싹 이렇게 다시 잇고 그런 기억이 나고, 거기가 처가 지붕이었었고, 이제 박 대통령이 되면서 지붕 개량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스레트 지붕이라든가 기와로 이제 지붕 개량을 했어요. 그전에는 다 초가 지붕이었었지. 그리고 다 땔감으로 뗐어. 모든 걸. 연탄도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 그래서 사실 나도 방학 때가 되면은 이런 산에 가서 땔감을 지게에다 지고, 이제 어머니가 그걸 하시니까 내가 가서 도와드리고 이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볏짚, 뭐 들깨 떨고 나면 그 대, 또 콩 떨고 나면은 콩 그 때 그런 것까지 다 그 이제 불을 떼서 밥도 하고 뭐 찌개도 끓이고 뭐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주로 이제 생활 풍경의 이제 모습이 농업을 주로 짓는 모습이었던 걸로. 그렇죠. 여기는 진짜 순수한 그 농촌이었었죠. 그냥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뭐 벼농사 짓고 뭐 이런 그 밭농사 짓고 다 거의가 농사를 지어서 생활을 하고 학비도 되고 다 했어요, 그때는. 그럼 계속 이 마을에 살아오시면서 약간 집에 이제 어릴 적 이후로 이제 집의 변천사 등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이 조금 헐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생활할 적에 집을 다시 지었었어. 이제 좀 양옥으로 지었지. 그때만 해도 이 마을에서는 집을 이제 괜찮게 지었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집이 또 좀 오래되고 그래서 제가 저쪽 마을 있는데 그 집터를 헐고 집을 한번 다시 지었었어요. 이제 오래 살라고 집을 지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10년 살고 또 구역증이 바람에 또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집을 짓고 이제 16년째 살고 있는 거죠. 그럼 당시에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제, 자매 다 같이 거주하신 건가요? 그때 당시에는 같이 다 이제 결혼을 안 하고 그랬을 때는 다 같이 교주를 했죠. 그게 이제 누님들, 뭐 형님들 다 결혼해서 이렇게 다 분가해서 나가면서 이제 자꾸 식구가 이제 줄어들고 한 거죠. 혹시 형제, 자매분들 중에 몇째셨는지? 그러니까 네, 6째? 밑으로 동생이 4이 있으니까. 시기적으로 6.25 전쟁 이후였기 때문에 동네가 좀 어수선하거나 미군들이 주둔하는 등의 모습이 예상되는데요. 6.25 전쟁과 관련해서 직접 보신 기억이나 혹은 들으신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거의 그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이제 김포를 가다 보면은 여우고개라는 데가 있어, 저쪽에. 여우고개. 여우제라고 우리는 그러는데, 이제 제자가 그 고개 제자니까 여우고개나 마찬가지. 근데 이렇게 이제 옆으로 이렇게 그 옛날 구길로 돌아가면은 거기 엉구렁탱이가 있어. 근데 거기다가 옛날에 공산당을 거기다가 그 사살을 많이 했다는 소리를 이제 학교 다니면서 들은 기억은 있고, 그리고 별다른 기억은 없어요. 그럼 어릴 적 선생님 마을에서 치렀던 여러 가지 예식들, 예를 들면 혼례, 상례, 제례, 당제 등이나 절기 행사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설날 같은 데는 척사대회를 했고, 척사대회. 그리고 추석 같은 때는 이제 이렇게 노래자랑을 무대를 이렇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 이렇게 나무 이렇게 기둥 세우고 뭐 해서 바닥에다가 이제 멍석 같은 거 깔고 그래가지고 노래자랑도 하고 또 여기는 그 도당굿을 했어요. 도당굿. 도당굿이 뭔지 알아요? 아니요. 그 도당나무라는 게 이제 저쪽에 저쪽 산 그 꼭대기에 참나무가 이제 오래된 게 있는데 거기다가 마을에서 이제 한 집당 쌀을 한 대씩 걷어서 그리고 이제 당주라는 게 있어. 도당굿 하는데 당주라는 사람이 한 사람씩 있어가지고 그분 집에서 이제 떡도 하고 뭐하고 이런 걸 하고 해서 그 무당을 데려다가 한 2박 3일씩 저 산에서 이제 마을의 안녕, 그 마을 주민들의 무슨 건강하고 이제 뭐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도당굿을 그렇게 한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려서 거기서 이제 음식 같은 거 얻어먹는 재미로 와서 이제 음식 막 차려놓고 하니까 우리 그 근처에 가서 놀면 음식 뭐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가서 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럼 이제 농사를 짓던 이제 환경이다 보니 그 농사철에 이제 두레패 같은 것도 혹시 존재를 했나요? 그럼요. 여기도 그 전에 이제 우리는 그걸 농상기라고 불렀는데 그냥 부르는 농상기라고 해서 이제 김매구를 쪽에 이 깃대 들고 뭐 꽹가리 북 뭐 이런 거 치고 쭉 하면서 치고 지나다니면 가서 구경하고 그리고 이제 깃대 꽂아놓고 논김 매고 그리고 또 옮기고 그런 기억이 나죠. 당시에 사시던 마을이 선생님 본적이신 남평 문씨 집성촌이라고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마을 전체 중 몇 가구 정도 모여서 사셨을까요? 몇 가구까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거의 아마 전체 여기 지금 불로불락이 커요. 검단면에서는 제일 컸어. 불로불락이. 그러니까 불로 마을이 단일 마을로서 제일 컸거든. 그래 거기서 아마 문씨가 아마 반 이상은 50% 이상은 살았을 거예요. 지금도 저기 우리 시제를 지내요. 시제. 11월 둘째 주 일요일 날이면은 시제를 지내고 있어요. 그 시제를 지내실 때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시제를 2번 지냈어. 시제를 2번이 아니라 제를 2번 지냈는데 하나는 사당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 사당이 따로 있었고 또 이제 사당은 11월 5일 날 사당제를 지냈고 이제 11월 둘째 그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산에 가서 직접 산에다가 음식 차려놓고 할아버지 5분 정도의 5쌍을 해서 이제 시제를 지냈는데 제가 이제 종친의 총무를 하면서 그걸 그냥 하루로 합쳐버렸어요. 2번을 지내는 게 번거롭고 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있고 그랬는데 2번씩 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하루에 아침 9시에 사당에 가서 사당제 지내고 그 다음에 3회제 끝나면은 산에 가서 지내고 이렇게 하루에 그래서 요즘도 계속 하루에 시제를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릴 적에 주로 동네에서 무엇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나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뭐 스마트폰 있는 것도 아니고 TV도 없었고 그러니까 주로 그냥 저쪽에
연진 아파트 있는 데가 그전에는 거기가 그냥 산수가 한 대여섯 개 있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산이었었어요. 산수만 있었고 잔디밭이었었고. 그런데 거기 가서 매일 공 차고, 그것도 뭐 축구공이나 있어. 고무공. 축구공이 그때는 구경도 못해. 고무공 하나만 있어도, 그때는 고무공 하나만 있어도 애들이 줄줄 쫓아다닐 때야. 그렇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고무공 하나 가지고 그냥 매일 축구하고, 겨울에는 집으로 이렇게 새끼 꽈가지고 이렇게 공을 만드는 거야. 돈이 없어서 공을 못 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논에 벼비고 나면은 그 물이 빠지잖아. 그 운동장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그거 가지고도 공 차고. 놀이가 매일 그거였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딱지치기 아니면은 자치기 뭐 이런 거 하고 노는 거죠, 뭐. 그리고 어릴 적 선생님의 형제, 친구들 또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가 있었나요? 뭐 사랑방이나 방앗간이나 우물이 있었다거나 빨래터가 있었다거나 마을에 이제 있었던 지금이랑은 다른 모습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빨래터는 이제 여기가 옛날에 이게 그 바닷물이 들어왔었대요, 그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 우물을 파면, 그전에는 이제 수도가 안 되니까 우물물을 파서 다 이제 먹었는데, 물이 짜. 물이 짜니까 빨래가 이제 때가 안 지는 거야. 근데 이제 저쪽에 가면은 이제 엘미라는데 그 샘물이 나는 데가 있는데, 거기 물이 달아요. 단물이에요. 그 빨래가 잘 돼. 그 안에 여자들은 거기 머리에다가 이제 빨래를 이고 가서 거기 가서 빨래를 해가지고 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을 공동물 음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들 공동으로 쓰는 거지. 그리고 이제 모이는 거는 이제 그 아름아름 이제 그 잘 모이는 집들이 있어. 거기서 이제 뭐 화투도 하고들 뭐 밤에 이제 그전에는 밤참도 그 국수를 그렇게 잘 끓여 먹은 기억이 나, 내가 기억에는. 그리고 그전에는 제사를 꼭 지냈잖아. 제사를 꼭 밤 12시 지나야, 12시 땡 해야 지냈어, 그전에는. 지금은 뭐 막 시간이 없이. 그러면 그 제사밥을 먹기 위해서 잠을 안 자는 거야. 그 제사밥이 그렇게 기억에 맛있게 먹은 기억이 나. 그 이제 제사, 그 집주위에서 누구네 제사 지낸다 그러면 그걸 먹고 싶어서 잠을 안 자고 기다리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선생님이 어느 초등학교와 어느 중학교와 어느 고등학교에 다니셨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초등학교는 검단초등학교 다녔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가 여기는 없었어요. 초등학교만 3개가 있었어. 검단, 담봉, 창신. 우리 때는. 그래서 대부분이 중학교를 김포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쪽 서해 쪽, 저 담봉 쪽 그쪽에도, 안동포 그쪽에서도 김포로 다녔고, 양곡에 중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양곡에, 저 양촌에. 그 이제 그 금곡이 그쪽에서는 양촌이 가까우니까 중학교를 그쪽으로 많이 다녔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인천에 이제 뭐 친척이나 있거나 누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인천으로도 간혹 유학을 간 사람도 있고, 대부분이 김포를 다녔어요. 김포중학교. 걸어 다녔어, 그것도. 차가 하루에 3번밖에 안 다녔어.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아침 버스가 저 안동포서부터 나오거든. 그러면 거기서 꽉 차. 그러면 차장이, 그전에는 차장이라고 그랬지, 안내원. 차장이 이렇게 들이밀어. 그냥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어깨를 밀어가지고 채우니까 저희는 그게 싫어서 그냥 여기서 아침 일찍 밥 먹고 그냥 걸어 다녔어요. 오후에는 뭐 저녁 늦게 오니까 그냥 학교 끝나면 걸어왔고.
그리고 이제 등하굣길과 소풍, 운동회, 졸업식 등 이제 선생님이 기억하신 학창 시절의 약간 모습을 좀 이야기로 듣고 싶어요. 그 전에 이제 검단초등학교가 소풍을 가면은 여기 장릉산이라고 있어, 김포에. 장릉. 장릉까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줄을 서가지고 거기까지 걸어갔어. 쭉 서서. 여가 인원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우리 반도 2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한 반이었었어. 한 반인데 지금은 뭐 한 반에 25명 뭐 이러니까 근데 그전에는 70명, 한 반에 70명씩 있었어, 우리 반도. 여자가 한 30명 조금 못 됐고 나머지 이제 남자고 이래가지고 한 반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이제 1학년 한 반, 2학년 한 반, 뭐 6개 반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쭉 줄 서서 여기 검단초등학교에서 장릉산까지 쭉 줄 서서 걸어가는 거야. 저 목줄위에서 걸어가서 뭐 보물찾기 또 뭐 장기자랑 뭐 이런 거 하면서 하고 점심 때는 또 뭐 밥 사간 것도 둘레둘레 앉아서 그때는 이제 학부모님들도 많이 쫓아다녔어. 이제 뭐 이런 음식 차리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먹고 오고. 그때 초등학교 때는 내일 소풍 간다면 잠이 안 왔지. 그때는 생일날이나 다름없으니까. 그 운동회 때도 마찬가지고 운동회도 총군백군 나눠서 이 시합을 하고 그랬어. 줄다리기 뭐 점심시간엔 이만한 그 박 터뜨리기 해서 그 터지면 터뜨려 해가지고 그거 이제 터지면은 점심 먹고 완전히 마을 여기 마을 거의 축제였었어요. 엄마 아버지 뭐 누나들 다 음식 차려가지고 와서 그거 응원하고 같이 밥 먹고 그리고 왔지. 그럼 그때 학교 다니시던 길이랑 지금 길이랑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주변 환경도 그렇고. 혹시 그냥 초등학교는 뭐 달라진 거는 이제 저쪽으로 이제 지금 오시다 보면 이렇게 줄 서서 돌아 들어온 길이 원래 우길이고 그 저쪽 큰 길은 그 디리제고개라고 그래서 고개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좁은 그 걸어갈 수 있는 고갯길이었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이렇게 뚫어가지고 길을 낸 거지. 뭐 김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냥 변함이 없고 김포 길은 거기 거의 지금 변함이 없고. 그리고 1960년대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신 선생님께서는 경제개발 5년 계획, 그리고 5.16 쿠데타, 그리고 경인 고속도로 개통 등 다양한 사회적이나 지역적인 변화를 겪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으셨고, 그리고 또 관찰하신 주변의 움직임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은 그때는 이제 학창 시절이고 그래서 크게 어떤 뭐 지금은 이제 그 매스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영향을 받아서 지금 우리 손주 애들만 봐도 굉장히 빨라요. 생각하는 거고 뭐 이렇게 그 하는 것이 굉장히 빠른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크게 좀 이 시골에서는 둔했고 다만 이제 그 5.16 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 하면서 도로 넓히고 지분 개량하고 뭐 그런 것이 이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에 나무도 심고 뭐 나무도 못 오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연탄불을 이제 피기 시작을 했고 연탄으로 개량을 했고 연탄하고 개량을 했고 또 제가 이제 군대 생활 끝나고 이제 농촌 지도소에 이제 농촌 지도사로 공무원 생활할 때는 검단면이 32개 마을이었었는데
아침에 새벽에 이장집에 가서 새마을 노래를 틀어놓고 퇴비하라고 방송을 했어요. 그전에는 그 면사무소 직원들이 맡은 마을이 있어서 조그만 마을은 한 사람이 2개, 3개, 또 큰 마을은 한 사람이 하나 이렇게 맡아서 자기 담당 마을에 가서 퇴비 동료를 했어. 방송을 해서 새마을 노래 틀어놓고 빨리 퇴비 가서 풀비오라고 나가서 그렇게 이제 방송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분 개량도 되고 이제 연탄을 피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산에 산림 녹화도 됐고, 또 뭐 나무 뗄감을 안 해도 되잖아, 연탄 떼고 이러니까. 그런 그 변화가 몸소 많이 느껴졌죠. 선생님 학창 시절 떠올리셨을 때 가장 먼저 약간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추억 있으신가요? 학창 시절에는 이제 체육대회, 저는 이제 공부보다도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체육대회나 또 이제 수학여행, 초등학교 때도 수학여행을 갔고, 중학교 때는 조금 먼 데로, 여기서는 수학여행을 서울로 갔어요. 서울 구경을 못 해봤으니까. 서울 가서 여관에서 한 방에서 10명, 20명씩 같이 자는 그런, 옛날엔 그렇게 잤어. 그리고 서울 가서 전차도 처음 봤고, 그땐 전차가 있었을 때니까. 전차 처음 봤고, 그 중학교 때는 이제 이제 예산 수덕사 뭐 이런 데로 이제 수학여행 2박 3일 이렇게 갔고, 고등학교 때도 이제 뭐 경주 이런 데로 이제 수학여행 다니고, 그런 게 굉장히 좋았고, 또 고등학교 때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스승의 날도 그때는 굉장히 행사를 했어. 큰 행사를 했어. 스승의 날 행사도 하고, 이제 체육대회도 하고, 뭐 그런 것이 굉장히, 나는 그 체육대회하고 수학여행이 제일 많이 생각이 나죠. 그때는 수학여행 가면 밤잠 안 자고 장난하고 뭐하고 애들하고 친구하고 뭐 그런 게. 또 이제 학교 다니시면서 모내기나 이제 지역 주민 사회에 일조했던 경험이 있으신지,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학교 일을 도와주던 이제 일화가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학교 운동회를 하면은 마을 주민들이 선생님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뭐 운동회 할 때 필요한 그런 시설물들을 그 마을 주민들이 가서 다 같이 설치를 해줬어. 뭐 기둥이 필요하다면 기둥 같이 세워주고, 뭐 망쳐야 되면 망쳐주고, 선생님들이 숫자가 적고 또 여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옛날엔 소사라고 그랬는데 이제 학교 일 도와주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셨거든.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운동의 시설물들 뭐 이런 것들을 마을 주민들이 가서 다 도와줘서 설치를 하고, 또 나중에 이제 운동회 끝나면 다 그것도 철거해서 다 정리해 주시고, 그런 거를 이제 마을 주민들이 많이 해줬지. 하나의 학교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완전히 한 몸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했어요. 다음 질문들은 선생님이 성인이 되는 20살 이후에 이제 질문들을 좀 드리려고 해요. 선생님 혹시 군 생활, 이제 군대에 언제 입대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군대 생활을 내가 아마 내가 67년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3, 4년 놀다가 3, 4년 집에서 뭐 이것저것 해보고 하다가, 저는 옛날에 이제 저희 때는
향토방이라는 게 생겼어. 향토방이. 그래서 예비군 생기고 또 이제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방위라는 게 생겼어. 방위병. 근데 사실 그 우리 친구들은 방위병 생활을 많이 했어. 많이 현역도 많이 나갔지만 이제 안 나가. 나도 사실은 내가 지원을 안 했으면은 방위병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난 그 방위병 생활이 집에서 밥 먹고 다니는 거야. 그건 도시락 싸가지고. 그게 싫어가지고 늦게 내가 공군을 지원을 해 나갔어.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방위병으로 빠지려고 막 그 옛날 백이라고 그러지. 백도 쓰고 막 그럴 정도였었는데 나는 그게 싫어가지고 난 가만히 있어도 방위병, 여기 그 병사 다닌 그분이 이 사람 참 이상하다 그랬어. 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방위병을 텐데 다른 사람은 백을 써가면서 방위를 하는데 왜 공군을 나가려고 그러냐. 그때 당시는 김신조가 넘어오는 바람에 공군이 40개월이야, 근무 기간이 40개월을 했어. 그래서 그래도 난 그 싫어가지고 공군을 내가 지원을 해 나갔는데 내가 들어가자마자 2개월이 줄고 또 조금 있다 2개월 줄고 그래서 이제 난 36개월을 한 달에 한 기수씩 빠져나가야 제대를 해, 공군은. 그래서 이제 36개월을 다 채우고 이제 제대를 했지. 군 생활 동안 좀 재밌었던 기억이나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으실까요? 이 공군이 그 지금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인데 내무반 군기가 좀 세요. 그리고 내가 처음 내무반에 거기 갔을 때는 내가 11월 2일 날 입대를 했는데 대전에서 2달 훈련 생활을 하거든. 훈련소 생활을 하고 이제 김포공항에 이제 공군은 이제 제1지망, 제2지망 이렇게 써. 내가 제1지망은 김포가 공항이 가까우니까 제1지망 김포, 제2지망 수원 뭐 이렇게 썼는데 김포로 떨어졌어. 그랬는데 내가 딱 오니까 난로를 빼찌까래는 난로를 쓰더라고, 그때만 해도. 그게 뭐냐면 석탄가루하고 흙하고 버무려. 물에다가.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저 개떡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난로에다 집어넣어. 그리고 구멍을 뻑뻑 뚫어. 그렇게 해서 이제 불을 떼는데 불신번을 쓰는데 이제 고참들은 초저녁에 불신번을 서. 그 쫄병들은 제일 힘든 12시, 1시 뭐 이제 하루에 불신번 3시간을 쓰는데 이런 이제 외곽 보초는 2시간이고 그 내부안에서 쓰는 건 3시간을 서. 근데 3시간을 쓰는데 꼭 그 1시, 2시 뭐 이런 그때 한참 잠잘 때 그때 쫄병들을 세운다고. 근데 내가 그 빼찌가를 안 떼봤으니까 불침번이 그게 새벽이면은 불이 꺼져. 그게 재를 자꾸 빼내야 돼. 그래야 되는데 이 불침번들이 귀찮으니까 그냥 꺼지지만 않게 자꾸 이제 인수인계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새벽 되면 그게 꺼져. 그러면은 고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춥잖아. 그러면 이 새끼들 불침번 누구야? 불침번 집합하라고 그런다고. 그리고 그때는 빠따를 맞았어. 야, 빠따 가져와. 이 새끼들 불 꺼뜨렸다고. 그리고 빠따 친다고. 집에 와서 내가 여기 부모님들 앞에서 옷을 못 갈아입었어. 여기가 시퍼렇게 몸이 들어요. 그런 생활을 하고 또 맨 쫄병들은 뭐로냐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고참들 구두를 닦아줬어. 구두. 그러니까 이제 병장들 이제 상병들은 안 닦아주고 병장들 것만 구두를 내부안에서 닦으면 소리 나니까 고참들 장기깨배 그걸 이 현관으로 가지고 나와.
그래서 현관에서 구두 싹 닦아서 머리맡에다 딱 갖다 놔. 그리고 밤에 잘 때는 뜨거운 물을 갖다가 대야에다 딱 해서 병장 앞에다가 딱 갖다 줘. 이렇게. 그럼 병장들이 발 딱 닦고 다리 딱 하면 들고 나가서 버리고 걸레 갖다 줘, 수건 갖다 주고. 이런 생활을 했어. 그래도 그냥 그러는가 보다 하고 그냥 그걸 지나갔어.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내가 이제 좀 고참이 되면서 점심시간을 이제 12시, 11시 45분부터 식사를 하는데 이제 사실 군인들이 뭐 점심 식사가 뭐 한 10분이면 먹지. 먹고 나면 이제 들어와서 내무반에서 고참들은 두루누워서 자고 뭐 별짓 다 해. 근데 쫄병들은 두루눕질 못하는 거야. 두루누면 이 새끼들 겁대가리 없이 이놈의 새끼들 어디서 두루냐고 이러니까 그냥 옆에 혹시 누가 부르지 않나 그러고 이렇게 해서 뭐 부르면 가서 심부름 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고참이 되면서 야, 내 밑에 다 두루누워. 자. 난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또 여기 이제 김포가 가깝고 공항에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힘을 좀 이제 그렇게 해서 생활을 했는데 공군이 종교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외출을 내보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부대 인원을 일주일로 딱딱 이렇게 편성을 해. 1조가 오늘 나갔다 내일 저녁에 8시까지 들어와. 그러면 2조가 외출 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이제 그렇게 외출을 자주 나오니까 나오게 되면 이게 돈을 쓰게 되잖아. 어? 집에서 돈을 가져가야 되잖아. 그냥 부모님들이 별로 처음에는 반가우시다가 나중에는 매일 돈을 줘야 되니까 이제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군대를 이제 전역한 이후에 바로 일을 시작하셨나요? 군대 제대하고 사실 이제 군대에 몇 개월 남겨놓고는 이제 열애를 한다고 그래. 군 제대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은 훈련도 잘 안 시키고 일도 잘 안 시켜. 그 사실 사회 나와서 뭘 해야 되나 하고 굉장히 고민을 하다 보니까 많이 말랐지. 이제 나와서 처음에는 이제 뭐 이런 상업을 조금 해볼까 한 1년 했어요. 했는데 그게 그렇게 내가 경험이 없고 그래서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이 돼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그 이제 농촌 지도 하는 그런 공무원을 하는데 그게 내 적성에 맞더라고.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는 너무 봉급이 적었어. 봉급이 적으니까 여긴 또 지역사회고 이러다 보니까 32개 마을인데 이제 통이장들 뭐 이런데 사람들 이제 가족적인 분이다 보니까 관원상대를 다 쫓아다녀야 되더라고. 그냥 봉급이 남아나 일 못해. 그래서 적금 하나 못 들어. 그리고 점심 사 먹어야지. 물론 이제 출장 나가고 그러면 이제 이장 내서 밥을 얻어먹고 그러긴 하는데 그게 없는 때는 이제 그래야 되니까 이거 내가 여기서 이런 생활하다가는 애들 교육도 못 시키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5, 6년 했나 그리고 이제 그만두고 이제 또 장사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한 거지.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그 일을 하실 때 이미 결혼을 하신 상태였나요? 아니. 그 농촌 지도소에 한 몇 년 다녔지. 몇 년 다니다가 결혼을 했지. 결혼하실 때 당시에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그 생선 뭐 이런 거를 그 이런 인천 이런 데서
버스에 싣고 와가지고 머리에다 이고 다니면서 마을에 이렇게, 마을에서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팔았어.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 그 집 아랫집 아주머니가 우리 마을에 이제 그런 걸 팔러 다녔어. 그 이제 우리 집을 많이 와봤잖아. 그리고 이제 내가 출장 다니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그 아주머니가 이제 집사람도 그때는 인천시 수도국에 다녔었어. 공무원이었었어. 그러니까 중매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중매를 해서 저희 집사람은 인천 원래 이제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은 황해도에서 피난을 오셨는데 저희 장인어른은 이제 철도 공무원이셨는데 내가 결혼할 때는 이미 돌아가셨고 장모님만 계셨고 그랬는데 시골 생활을 하나도 안 해본 거야 우리 집사람은. 그래서 내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뭐 이런 그때는 아궁이에다 불 떼가지고 밥 포고 이럴 때니까 그 집사람이 처음에는 그 불 떼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잘 안 떼죠. 그게 막 먼지도 나고 막 이런 거 집 떼고 뭐 볏짚 떼고 뭐 이런 들깨 떼 이런 거면 먼지가 좀 나. 그 눈물도 많이 흘리고 연기 나고 막 그러면은 고생을 많이 했지.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모내기를 하면은 하루에 5끼를 먹었어. 5끼. 아침, 새참, 점심, 새참, 저녁. 그 밥을 다 이제 모내기 하면은 새참 머리에다 쭉 이고 아는 애들이 그걸 덜로 이렇게 논 있는 데까지 갔다가 그거 해주고 또 이고 들어와서 또 치고. 그래서 집사람이 아무것도 농촌에 모르고 와서 고생을 많이 했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지역 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 일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주로 해오셨는지, 그리고 일을 하시면서 힘들었던 경험, 혹은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힘든 거는 거짓말하는 게 사실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보고서가 행정기관하고 이 우리 농촌지도기관하고 똑같은 업무, 똑같은 보고를 똑같이 하란다고. 근데 그게 그 행정기관, 그러니까 면사무소는 아까 얘기했듯이 직원이 많아가지고 한 개 부락에 한 사람 맡고 있고, 이제 조그만 인구가 적은 데는 2개 부락, 2개 마을, 이렇게 이제 담당 부락이 있어서 자기 담당 부락이 있어서 업무 파악하기가 쉬웠어. 근데 우리 농촌지도소는 여기 이제 김포군 농촌지도소에 검단 지소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지소장하고 나하고 딱 둘이었었어. 지소장은 일을 잘 안 하는 지소장이 있었어. 그게 이제 거의 내가 다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전통문이 내려온다고, 전통문. 그게 언제 내려오냐면은 뭐 10시, 12시에 내려와. 전통문이 내려오면서 보고를 17시까지 보고를 해라. 한 몇 시간 동안에 32개 부락을 다 파악을 해서 어떻게 보고를 올리나, 혼자. 그런 게 딱 내려오면은 참 난감하지. 그러니까 허수없이 이제 면사무소 가는 거야. 면사무소 옆에 있었으니까. 가서 거기도 이제 이제 통계 잡으려고 내려왔으니까. 거기 이제 담당자한테, 야, 너 어떻게 올렸어? 그거 좀 보여줘. 그거 똑같이 올리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한 개 지역에서 행정기관은 이렇게 올렸는데 나는 다른 걸 올리면 누군가가 거짓말이잖아, 한 사람은. 그거 안 되잖아. 행정기관하고 맞출 수밖에 없어. 그런 것이 나는 조금 그게 그 성격이라고 하면 성격이었는지 모르는데 그게 아주 싫더라고.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일을
남의 걸 보고 베끼는 그런 기분이잖아. 그러니까 그 성격상 내가 아주 그게 싫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이제 그전에는 마을마다 이제 사회치가 있었어, 사회치. 사회치라는 거 알아? 모르지? 지동노체라고 그래서 사회치 그 활동을 이제 했어. 각 마을마다 다 만들려고 그랬어. 근데 그것이 대부분이 이제 학생들, 고등학생들, 일찍 오는 애들은 중학교 2, 3학년 애들, 또 이제 큰 애들은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애들, 그런 애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 그 사회치 활동을 하면은 이제 마을에 뭐 꽃도 키우고 꽃길도 만들고 뭐 이런 봉사활동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그 단체인데, 그 사회치 회원들이 날 보고 선생님이라고 그랬어. 그땐 지도서, 이제 농촌을 지도하니까 그게 선생님이야, 그때는. 농촌 그 농민들도 날 보고 문선생 그랬어. 그래, 그냥 문석이 뭐 이렇게 안 부르고, 면 직원들 보고는 문석이 뭐 문주사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농촌 지도자는 그 이제 사회치 회원들하고 같이 이제 뭐 야외도 가고 뭐 이렇게 그것도 경진대회도 하고 그래. 이제 뭐 무 같은 거 출품해서 제일 큰 뭐 콩도 생산한 거 갖다 놓으면 제일 콩 잘 거, 또 무슨 운변대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퀴즈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종합 성적 내서 우승기도 주고 뭐 이런 경진대회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 하나의 그 내가 이제 하면서 김포군에서 종합 우승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김포에서 여기까지 하도 기분이 좋아서, 그땐 차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택시 못 타고, 택시도 별로 없었어 그때는. 그거를 그 길을 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검단 사거리까지 걸어온 기억이 나. 하도 기분이 좋아서. 또 이제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마을 지역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검단이 2동으로 분동이 됐어. 검단이 2동으로 이제 처음 분동이 됐는데, 검단 2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날 보고 맡으라고, 내가 거기 그날 회의 때 참석도 안 했는데 날 뽑아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주민자치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돈이 없어서 청사를 못 졌어. 그게 이제 임대를 해서 썼어, 임대. 조그만 건물 2층에는 사무실 하나하고 1층에 이제 한 10평짜리 회의실 겸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제가 그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이제 사회단체가 통장단 있고 분요회, 새마을 지도자회, 뭐 청소년 지도위원회, 또 뭐 바르게 살기 위원회 뭐 이런 것이 쫙 있어, 사회단체가. 내가 처음 그 하면서 그 사회단체장들을 내가 딱 보니까 사회단체장들이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안 들어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연직으로 그 사람들을 다 집어넣었어. 어차피 검단 이동을 위해서 일을 봉사하는 단체니까. 그래 놓고 그 모든 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일을 줬어. 그러니까 꽃길 가꾸기 뭐 이런 걸 때는 분여회하고 새마을 지도자가 주관을 해서 너희가 해라. 그리고 나머지 7개 사회단체가 다 나와. 그래서 다 도와줘. 또 이제 설날 같은데 척사대회는 바르게 살기 위원회에서 너희가 주관을 해. 연날리기 되고. 대신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금을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 후원은 다 우리가 이제 다 하는 단체들이 이렇게 하게 하고, 또 노인잔치 이런 거는 통장단에서 맡아서 해. 그러니까 우리가 자금 지원해주고. 왜냐하면은 처음에 그 우리가 이거 하면서 세를 얻어서 해서 하면서도 서구에 이제 그 시범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자 이동에 있어서 가자 이동.
그거는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그걸 했던 거야. 그래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우리가 2위를 했어. 거기가 1위를 하고. 거기 이제 시범체니까. 그래가지고 700만 원을 받았어. 지원을. 우리 저기 이동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피아노하고 노래방 기구를 샀어. 그래가지고 노래교실을 또 시작을 했어. 노래교실을. 그리고 나서 건물을 졌어. 건물은 저 지금 이동 그 건물이 월드 아파트하고 그 신명 이런 데서 기부 체납을 한 그 땅이었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2층을 줘준다는 거를 내가 4층 줘줘라. 2층 질 돈 가지고 땅 사고 건물 지면은 우리는 땅을 안 사지 않냐. 땅값으로 건물 4층까지 지어줘. 그래가지고 4층을 지었어, 건물을. 그래서 4층에는 이제 그 다목적 홀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그때 당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하는 그런 게 다른 데는 보통 5개, 10개 미만이었었어. 그 무슨 뭐 노래교실 뭐 이런 거 하잖아. 근데 우리는 보통 그 22개, 처음에 우리가 30개를 올렸는데 구청에서 사정을 했어. 다른데 30개, 5개, 6개 하는데 여기 너무 많다고 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22개 이렇게를 했어. 그래서 그걸 하면서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전체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 이제 나와서 이제 두 사람 이렇게 이제 공무원들이 아니고 이런 민간단체에서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하러 와서. 그래가지고 인천시에서 최우수상을 받아가지고 1,000만 원은 그냥 여기 시설 그런 거 뭐 하라고 지원해주고 200만 원은 상금으로 줬어. 근데 내가 주민자치위원들은 그 200만 원 가지고 어디 주민자치위원들끼리 여행 가자 그러는 거를 내가 안 된다고. 그리고 그거를 그 돈 가지고 연말에 이제 연말에 하는 거 뭐야? 이게 생각이 갑자기 또 안 나네. 선생님, 카메라 배터리 문제로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잠시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그럼 문인호 선생님 1회차 면담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말씀해주신 죄송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바탕으로 이제 당시 마을의 모습을, 선생님 어릴 적 마을의 모습을 저희가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요것이 이제 우리 집이었었고, 여기 이제 집들이 쫙 이렇게 여기가 아주 집성촌이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요가 이제 뒷동산, 지금은 이제 연전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요 뒷동산에 이제 그냥 이렇게 판판한 산도 아니고, 거기가 산소가 한 5, 6개 큰 산소들이 있었는데, 그 산소가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다 잔디로 입혔으니까, 이 뒷동산에 가서 많이 우리가 이제 공차고 여러 가지 놀이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여기 이제 불로교회고, 여기가 이제 여기 지금 수정교, 여가 산이었었는데, 써네이 보이라 공장에 들어오면서 이걸 까가지고 이제 여기다 보이라 공장을 하던 거를 부도가 나서 어떤 거를 이제 수정교회에서 이걸 이제 경매로 이제 이걸 받아서 지금 교회로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리고 옛날에는 요 다리를 이렇게 막아서, 이 다리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구나.
이렇게 내려오네. 여기를 막으면은, 이렇게 막으면은, 이게 이제 겨울에 물이 여기 차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저수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저수지에서 봄에 이제 그 물을 조금씩 빼가지고 못자리도 하고, 이제 논에도 물 대가지고 못 내고, 뭐 이렇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선생님 마을 이제 과거에 농사를 짓던 생활사에 대한 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농업은 언제쯤 시작하셨고 누구한테 배우셨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제가요. 예. 지금 농업은 어릴 적부터, 그전에는 시골에 모내기 방학이라는 게 있었어. 초등학교에. 모내기 철에는 한참 일손이 부족하니까 부모님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1, 2, 3학년 이제 어린 학생들은 일을 못하니까 한 4, 5학년, 4, 5, 6학년들은 모내기 방학이라는 걸 한 3, 4일씩 이렇게 방학을 해줬어. 집에서 이제 부모님 도와주라고. 그때서부터 그냥 뭐 내가 뭐는 못 심어도 이렇게 모침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으면 그거 날르고 밀어주고 뭐 이런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밴 거지. 잘하진 못해도 뭐 부모님들이 뭐 이것 좀 해달라고 그러면 도와서 이렇게 하고, 밤에 뭐 물도 푸면은 그것도 같이 가서 조금씩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문적이진 않아도 그냥 몸에 배서 그냥 어릴 때부터 배운 거예요. 그냥 부모님 하는 거 쫓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소를 이제 소 가지고 그전에는 농기계가 없으니까 논도 갈고 밭도 갈고 뭐 이런 걸 했어. 소로 했어. 그러니까 이제 소가 일 안 할 때는 이제 소를 끌고 이렇게 이 앞에 이 수정교회 이 산으로 풀을 먹이러 끌고 오는 거야. 그럼 거기다가 이제 소가 여기 와서 풀이 장한 거 이제 소가 지가 뜯어서 이제 배를 채우면은 저녁에 끌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농촌에 사니까 그렇게 부모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럼 당시에 농사를 지으시면서 어떤 농작물들을 수확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주로 그때는 이제 벼하고 보리도 심었어. 보리. 밭에다 보리도 심고 밀도 심고, 그리고 이제 콩 심고, 뭐 들깨, 오이, 참외, 뭐 파, 시금치 뭐 이런 거 다 심었지 뭐. 그리고 수확물의 이제 처리나 판매 등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제일 이제 지금 그 기억에 남는 게, 오이 같은 걸 따면은 머리에다 이고 김포 갖다 팔았어. 김포까지 머리에다 이고 걸어가서 거기서 팔고 오고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가 엄청 고생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오이 같은 거 팔아서 가져온 돈 가지고 등록금도 내고, 그전에는 사치내비라고 그래서 돈을 냈어. 다 초등학교 때도. 그리고 돈을 뭐 사치내비 안 내면은 집으로 막 돌려보내고 그랬어. 선생님이 그거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은 집에 오면은 뭐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김포 가서 오이 팔아가지고 이제 오이 팔아서 돈 가지고 오면 그 기다렸다 가져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옛날 분들이 고생을 엄청 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 진짜 살기 좋은 거예요. 실례기로 내가 농촌 지도도 다닐 적에 미국에 출장을 이제 미국에 견학을 간 사람이 있었어. 내가 간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직원 중에. 거길 가니까 출장을 자가용을 타고 나가더라는 거야, 미국 사람들은 그때. 근데
사실 그때 우리는 꿈도 못 꿨어. 난 면허를 그 면사무소에서 이제 그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에서 와서 여기서 면허 그 연습을 시키고 그러는데 난 그걸 안 했어. 아유, 내가 언제 뭐 자동차 사서 운전하고 다닐 세상에 올까? 그리고 안 했어. 그랬는데 그게 불과 몇 년 만에 내 군대지대 오고 필요 같더라고. 그래서 또 가서 학원 가가지고 등록 그때 땄으면 편을 넘어갈 그 학원 다니면서 그걸 땄는데 그 정도로 그때는 좀 시골에가 아주 열악했어. 그냥 오토바이도 다 낡아 빠진 오토바이 하나 있었어. 우리 사무실에. 그거 타고 출장 나가고 처음에는 그것도 없어서 자전거 타고 다녔지. 혹시 화폐 사용, 농작물을 처리하실 때 화폐 사용 말고 이제 물물 교환의 형태로도 많이 이루어졌었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하다못해 그 이런 아까 생선 그런 거 팔러 왔다 그랬잖아. 그럼 그 아줌마들이 콩도 주고 생선값으로 쌀도 주고 뭐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가고 그랬어. 그전에는 돈이 이제 없으면은 대신 그걸로 주고. 그리고 수산물 같은 경우에 안동포에 가서 구매를 하셨었나요? 아니면 마을에 이제 판매하시는 분이 직접 오셨었나요? 마을에 판매하는 사람들이 왔지. 대부분이 오면 거기서 샀지. 일부러 간 경우는 거의 드물고 거의 오면은 이제 거기서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옛날처럼 오일장이 김포 오일장이 있었어. 김포 오일장이 그전에도. 그 오일장에 가서 꼭 필요 하면 오일장에 이제 그러니까 추석 때나 설날 때나 무슨 생일 때나 뭐 이런 거 이제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오일장 같은 데 미리 가서 고기도 사고 뭐 과일도 사고 거기 가서 사오는 거지. 생선도 사고 필요한 거. 그전에는 오일장이 김포가 거기 있었으니까 5일에 한 번씩 대부분이 장애를 많이 다녔어. 오일장애를. 혹시 과거에 있었던 안동포를 방문하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많지. 그럼 주로 어떤 이유로 방문을 하셨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내가 농촌 지도소 다닐 때 이제 출장을 많이 그쪽으로 다녔지. 32개 마을을 나 혼자 오토바이 타고 다 돌아다녀야 되니까. 오늘은 이쪽에 몇 개 부락, 몇 개 마을, 또 오늘은 이쪽에 몇 개 마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별을 그 다 베어서 볏짚을 땔감으로 떼우다 보니까 그 논의 지력이 약했어. 약하다 보니까 병충해가 심했어. 병충해가. 그러니까 1년에 농약을 한 10번씩 줬어. 10번씩. 그래가지고 나는 다니면서 그 이장내 가서 마이크로 지금 무슨 병충해가 심하니까 무슨 약 뿌리십시오. 뭐 1000배로 희석을 해서 무슨 약을 1000배로 희석을 해서 뭐 몇 리터를 충분하게 뿌리십시오. 이런 방송을 계속 하고 다니는 거야, 나는. 그게 농촌 지도 이제 하는 거지. 농민들이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안동포도 이제 어업을 많이 했지만 농사 짓는 분이 몇 분 있었으니까 거기 가다 보면은 이제 다른 마을 다니다가 글로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맛도 잡아오고 그러면은 이제 아유, 무 선생 일로 와. 그 농촌 인심이 좋잖아. 이거 먹고 가. 그리고 이제 초고추장에 주면 또 그 얻어 먹고 가고 뭐 그런 기억이 많이 나죠. 당시 그 안동포의 생긴 모습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막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주막이라고는 생각이 안 나고 김인수 이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장 하시던 분인데 그 구멍가게 비슷하게 했어요. 구멍가게지 구멍가게. 주막이 아니고 주막은 옛날 조선 때나 주막이지. 구멍가게처럼 조그만 그 가게가 마을마다 조그만 가게들이 있잖아. 그리고 농업을 중시하시면서
집집마다 이제 사람 인력이나 소가 중요한 자산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관련하여 뭐 우시장이나 황허장 같은 방문 경험이 있으신지? 그 마을이나 이렇게 지역에 옛날에는 소장수라는 사람들이 있었어. 소장수. 그러니까 소를 사고 파는 거를 이제 우리 소 키우다가 이것 좀 팔아다 줘. 그러면 그 사람이 끌고 황허장이나 수원장을 갔어. 수원까지 갔어. 그냥 걸어서 가, 그 사람들은. 걸어서 소 갖다 팔아서 돈 갖다 주고 또 뭐 소 하나 다른 걸로 사다 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다 주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소장수라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소를 구입하려면은 직접 소장소 같이 가는 경우도 있지. 같이 끌고 가서 거기서 팔고 다른 거 사가지고 오고. 그렇게 이제 황허장이나 저 수원장 이런 데를 그렇게 다녔지. 나는 이제 뭐 어른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그 지금 그러면 종업원이지, 하나에. 농사일 돕는 일꾼이라고 그래서 일꾼들이 있었어. 우리 집도 두 사람이 일을 도와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일은 거의 다 하고. 왜 그래, 자꾸. 그리고 이제 농기계나 철물 같은 이제 도구를 수리해주는 공방 같은 것도 있었나요? 그러니까 요 근처에는 없었고, 저 검단사. 왜 이렇게 재채가 나지? 그 이제 대장간이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각 지역에 대장간이 있었지. 예, 낫두면 만들고 호미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그러면 거기 가서 사오기도 하고 새로 배려온다고 이제들 그러는데 새로 만들어 오고 그랬지. 그리고 혹시 동네에 전기가 이제 보급화됐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렇지. 내가 그때 언제쯤 들어왔나, 저에 중학교 때쯤 들어왔나, 고등학교쯤 들어왔나, 하여튼 전기가 새로 들어왔어. 그래. 진짜 불 켜놓고 너무 좋아하는 기억이 나는데, 그전에는 매일 저 호롱불 켜고 촛불 켜고 그러다가 전기가 들어오니까 뭐 이건 뭐 새 세상이지 뭐. 그럼 전기가 들어오기 전의 삶은 어떠셨어요? 전기가 할 때는 매일 석유 있잖아요, 석유. 석유 사다가 이제 이런 호롱불에다가 석유 부어가지고 그 등잔이라고 그래도 그랬어, 등잔. 이렇게 요런 자기 도자기 같은데 이렇게 그 심지 같은 거 넣어서 그러면 이제 그 석유를 집어넣으면 그 심지를 이제 그 석유가 빨아 올리면서 그 불이 피는 거야. 그 등잔불, 또 호롱불, 뭐 이런 거 가지고 생활한 거지. 그러다가 이제 초가 나오면서 촛불도 많이 켰고, 근데 촛불은 금세 달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등잔불을 많이 썼지. 그래서. 그럼 이제 동네에 수도가 왔을 때는 기억을 하시나요? 그렇지. 내가 그때도 좀 컸을 때 좀 이제 저 생활할 때 수도가 들어왔으니까 70년대 후반 그때 들어왔나? 그때 들어왔으니까 한 80년대 초에 들어왔나, 여기는 수도가. 그래가지고 김포에서 이제 수도를 끌었는데 대부분이 그때는 그 산 위에다가 물탱크를 만들어가지고 물탱크 크게 만들고 이제 그 지하수를 끌어 기백 파서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그 물탱크에다가 올려놓고 그거를 이제 마을에다가 이렇게 수도관 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였었고, 사실은 이제 그래서 수돗물이 굉장히 매일 좀 부족했는데 제일 이제 숨통을 튼 게 인천에서 수돗물을 김포로 주는 바람에
이제 수돗물이 해결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인천에서 주게 됐냐면은 수도권 매립지의 인천 쓰레기는 여기가 이제 원래는 밤에만 들어오게 돼 있었어. 쓰레기차가 밤에만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인천에는 무슨 이유에서 그런지 낮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낮에. 밤에는 들어올 수가 없대. 그래서 우리가 인천에 낮에 들어오는 걸 우리 그 대책에서 못 들어오게 막았어. 막아가지고 이제 인천시 그 국장들, 청소국장 뭐 이런 사람들하고 협상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요구한 것이 인천시에서 김포에 물을 줘라. 물. 모자라는 물을 너희가 거기 부평은 부평 정수장도 있고 정수장들이 많아서 물이 좀 풍부했거든. 물 주는 조건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는 경기도에 있어서 그때 처음에는 경기도가 돼서 고등학교를 인천으로 못 갔어. 그래서 부천고등학교를 가야 돼. 경기도인 부천고등학교. 그 여기서 부천고등학교 가려면 힘들잖아. 그래서 학군을 인천 우리 검단 사람들은 인천으로 고등학교 마음대로 들어가게 그거 해줘라. 그 조건하고 또 인천 쓰레기는 저 경서동으로 해서 들어와라. 처음에는 여기 저기 백석 그 사거리 있잖아. 글로 들어왔어. 그래서 글로 들어오지 말고 경서동으로 해서 바로 들어와라. 그게 그 세 가지 조건을 해서 이제 인천서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인천은 낮에 들어오고 다른 데는 밤에 들어오고 그랬지. 그리고 혹시 선생님은 마을에 사시면서 다른 마을과 이제 교류할 수 있는 축제나 행사 같은 게 있으셨나요? 교류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옛날에는 그 지역의 그 마을별로 축구대회 이런 걸 많이 했어. 마을 대항 축구대회. 검단 초등학교나 이런 운동장에서. 그런 거 하면서 교류하고. 이제 주로 뭐 교류한다는 게 그런 거고, 이제 뭐 거의 이제 동창들이나 친구들 찾아가고 뭐 그런 거고, 이제 마을별로 옛날에는 그 추석 때 되고 이러면은 그 노래자랑 이런 거라면 이제 거기 또 놀러 가서 같이 이제 저거 하고. 또 이제 관원상대 때 뭐 그런 거지 뭐 다른 그 특별하게 교류를 한다는 건 어렸을 때는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혹시 지금은 사라진 장소 중에서 마을에서 특별히 애정하셨던 공간이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마을에서 지금 이제 애정을 가질 만한 공간은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은 오히려 개발이 되다 보니까 생활이 편리해졌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이건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거는 거의 없고, 다만 이제 지금 거기 마을에 저기 우리 노인정 있는데 거기 느티나무가 안에 큰 거 있어. 몇백 년 된 게. 그런 거는 지금 이제 보존이 됐으니까 그거하고 저쪽 삼부 아파트인데 은행나무 몇백 년 된 게 보존이 됐거든. 그런 거는 보존이 됐으니까 별로 뭐 이거는 있어야 된다 그러는 아쉬운 거는 없지. 오히려 더 편리해지고 정리를 해서 더 좋아졌으니까. 그리고 유년 시절이나 학창 시절 친구분들이랑도 현재에도 연락을 하시거나 모임을 가지시나요? 지금 지난 토요일 날도 검단초등학교 26회 동창회를 했고, 또 김포 중고등학교 동창회도 1년에 몇 번씩 동창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가까운 친구는 가까운 친구들끼리 따로 또 부부 동반 모임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과거 마을 주민분들이 현재 대부분 이 지역에 거주 중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을이 여기 지금 구역 정리를 해서 많이 헐렸잖아. 예.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요 근처 아파트에서 사셔. 저기 동성 아파트, 뭐 삼부 아파트 아니면은 거기 저 기룬 아파트, 뭐 저기 여기 마을 근처에 아파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멀리 떠나지 않고 그 아파트에 가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 이제 노인정에 이제 연세 잡수신 분들은 노인정에 오시는 거야. 그 아파트 노인정에 안 가고 여기 원주민들이 모이는 일로 오시는 거야. 그리고 다음으로는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사건과 관련된 일화나 마을에 무장공비가 들어선 기억이 있으신가요? 무장공비는 김신조 때 무장공비는 없었고 그때 한번 그때는 이제 마을에는 들어온 게 없고 내가 그때 군대 생활을 할 때인데 난 이제 군대를 늦게 갔는데 여기 그 공비들이 넘어와가지고 지금 여기 저 좌동이라는데 거기에 이제 나타난 거야 공비가. 그래서 내가 막 그때 외출을 나가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비상이 딱 걸린 거야. 그게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그 공비가 나타났다는 거야 거기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죽은 사람도 있고 근데 그 공비 중에 못 잡은 사람도 있어. 넘어간 놈도 있다고. 그게 내 이제 예비군 내가 소대장을 했거든. 소대장을 할 적에 밤에 우리는 양천면 있는데 어디 개울 같은 데 거기 가서 밤에 그때 실탄을 다 줬어. 실탄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예비군들은 완전히 총알바디더라고. 가연산을 갔다가 우리 예비군들이 한 줄로 서서 그걸 수색을 하려는 거야. 그 공비들은 숨어서 쏘는데, 그 나무 많고 그런데 어디서 찾아? 그놈들은 그 나무 밑에 숨어서 오는 거 그냥 쏘면 그냥 죽는 거지 뭐야. 그 실례로 그 가연산 꼭대기에 가면은 그 땅가가 있어. 그 서로 안 들어가는 거야. 겁이 나서. 들어가다가 쏘면 그냥 죽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그 양곡 그쪽에 밤에 가서 뚝에 쫙 우리 소대가 이제 쫙 이렇게 서서 이제 그 밤에 보초를 주고 서 있는데 그때 한 3일인가 그렇게 했어.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때 마을 사람들이 밥 뭐 반찬 고기 반찬 이런 거 해가지고 군에서 지원하는 음식이 뭐 시원치 않잖아. 그러니까 그거 해가지고 우리 위문 오고 그랬어. 옛날엔 그렇게까지 했어. 마을 사람들이 자기 동네 그 자식들이 그 가서 고생한다고 음식 해가지고 거기 이장 오고 해가지고 거기 찾아서 우리 밥하고 뭐 고기 반찬 해가지고 와서 의문하러 오고 그때 그렇게 고생한 기억이 나지.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1970년대에 선생님 마을에서 이제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이 일어난 당시에 선생님 마을에 이제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마을길 넓히고 마을길 넓히는 거는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마을길 또 그 땅 가진 사람도 기부 체납을 많이 했어. 마을 길 내려고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길 넓히고 또 지붕 개량하고 뭐 그때는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마을이 활기가 찼지. 활기가 찼어. 그리고 뭐 지붕도 개량해서 깨끗해지고 뭐 땔감도 그냥 연탄 떼고 그러니까 주부들도 좋고 뭐 길도 넓어져서 뭐 우마차도 막 드나들 수 있고 그러니까는 뭐 열심히 했지들 열심히. 새벽에 뭐 퇴비오라 그러면 퇴비 그전에는 퇴비를 그 심사를 해서 등수를 가려서 퇴비 많이 한 사람 1등 뭐 2등 해서 또 거기다 상금도 주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열심히 했고
또 박 대통령 때는 그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쌀이 모자랐지만 쌀이 남아돌지만 옛날에는 쌀이 모자랐어. 쌀이 모자라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건 알아야 돼. 우리는 이중고가제를 해. 왜냐하면 수입쌀이 굉장히 싸. 우리나라 쌀이 10만 원 하면은 그때 수입쌀은 2만 원도 안 갔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부에서 비싸게 지금 그 이중고가제를 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고, 그거를 쌀을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박 대통령이 통일벼라는 걸 갖다가 개발을 했어. 통일벼. 그거는 밥맛은 적은데 수확량이 많아. 수확량이. 근데 밥맛이 없어.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걸 기피를 해. 안 심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심지어 그 공무원들 무조건 100% 그걸 심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100% 그걸 헛없이 맛이 없건 말건 공무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심었어. 그리고 모짜리도 그걸 안 심으려고 그냥 다른 모짜리 해놓으면은 가서 그 전에 밟았어, 막 그걸 못 심게.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했고, 또 그 벼비고 나면 가을에 논에다가 논보리를 또 심었어. 식량을 자급자족해야 되니까. 논보리를 심는데 논보리를 안 심어봤잖아요. 여기는 저 아래역에는 논보리를 꼭 심거든. 이모작을 해. 논보리 심고 못 심고 해. 저 아래 그 된대 거기는. 근데 여기는 그게 잘 안 됐었거든. 근데 강제로 정부에서 막 밀어붙였어. 그러다 보니까 각 면 단위로 책임 면적을 줘. 검단면은 몇 헥타, 양천면은 몇 헥타. 무조건 논보리 심어라. 그러니까 그냥 공무원들, 면 직원들하고 지도서 직원들은 그거 확보원이라고 난리가 나는 거지. 그렇게까지 박 대통령이 이제 그 식량 자급자족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나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으니 참.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솔직히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여기 시골 사람들은 별 몸에 와서 닿지를 않은 게 뭐냐면은 시골 사람들은 그 정치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잘못하는 게 없잖아. 말 함부로 안 하고 뭐 여기 그냥 열심히 농사 짓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 독재도 뭐 독재한다 어쩌고 그래도 내가 잘못 안 하면 검찰이나 경찰이 무서울 게 뭐 있어. 내가 죄 안 지으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뭐가 내가 죄 안 졌는데 내가 뭐 떳떳하면 겁날 게 뭐 있어. 그건 범법자들이나 힘들고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맘대로 못하게 오니까 그렇게 됐던 거지. 사실상 시골 사람들은 그런 걸 별로 못 느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저놈들은 왜 또 데모하는 거야? 먹고 살기 바쁜데. 사실 우리는 먹고 살기 바빴거든. 먹고 살기 돈 벌어서 애들 학도 가르쳐야 되고 뭐하고 그거에 정신이 팔려 있는데 그거 뭐 매일 데모하고 민주하고 저 새끼들은 왜 데모만 해? 매일 이랬지. 그 아주 뭐 고도의 학력이 높고 뭐 그런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 각 마을에 한 서너 사람씩 있었어. 그 야당 아주 그 골수 분자들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큰 어떤 저걸 못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무슨 관심도 별로 없었고, 큰 뭐 민주화가 됐냐 안 됐냐 이런 데 대해서,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그리고 뭐 못하게 하는 게 없잖아. 뭐 농사 짓는데 너 이거 하지 마라 이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뭐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막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 자꾸 그래지고
할 말 막 그냥 잘못한다고 막 이거 씹어대고 이러니까 그거 거기에 대해서 제재하고 그러는 거지. 솔직히 여기 사람들은 뭐 잘못을 하는지 못하는지 그것조차도 판단이야. 그냥 뭐 삼합운동해서 길 넓혀줘, 지분 개량해서 살기 좋게 하고 막 이러는데 그 불만을 가지고 그게 뭐 있어. 그랬던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살고 계신 동네에 대해서 과거의 모습에서 더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으시거나 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별로 뭐 변화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뚜렷하게 여기는 없어요. 마을이 지금 뭐 이제 구역 정리해서 이렇게 마을 분들이 아파트로 많이 가서 생활을 하고 또 그냥 옛날보다 생활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고 뭐 그냥 다 살만하고 그러니까 그전처럼 뭐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없어. 바꾸고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크게 뭐 다만 이제 옛날 그 못 살 때의 그 이웃 간의 정 그건 좀 아쉽지. 왜냐하면 옛날에는 하다못해 뭐 1년에 몇 번 안 하는 떡이라도 오면은 다 돌려서 먹고 생일날이면은 우리 어머니 생일이다 그러면은 동네 분들을 다 불렀어. 아침에 이제 자식들이 동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오늘 우리 어머니 생신인데 식사하러 오세요. 그리고 다 불렀어. 그래서 그러면 다 오셔. 뭐 음식 차려서 같이 먹고 뭐 이렇게 그 말분들끼리 또 농사 질 때도 이웃에서 저 밤에 뭐 일을 아직 안 끝났어. 그러면 지나가다가 나는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다가 일 안 끝난 거 보면 옆에 와서 그냥 인건비 안 받고 같이 도와주고. 나는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지금은 다 살만하고 이러니까 일을 해달라고 그래도 안 해. 왜냐면 나 힘든데 왜 그걸 내가 왜 해. 나도 힘든데. 이런 게 있고 참 그런 옛날에 그 끈끈한 정 이런 것이 너무 좀 아쉽지. 우리나라는 그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의 예의라든가 뭐 이런 것도 옛날에는 사실 우리 다닐 때도 중학교 3학년 때 건방 떨고 담배도 배우고 그랬어.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어른들 보는 데서 막 표대고 이러지 않았어. 숨어서 몰래 피다 걸리면 그냥 꾸중 들으면 그냥 부모들한테 혼났겠네. 말도 못하고 그냥 잘못했다고 빌고 뭐 이랬지. 그런 것이 조금 이제 지역에서 여기도 이제 마을에 그 청년회라든 게 있어요. 청년 그전에 여기 살던 사람들이 이제 모임을 이제 1년에 한 2번씩 이렇게 갖고 관운성제 때 이런 데 이제 서로 도와주고 그런 걸 하는데 옛날 같지가 않아. 나가 사는 사람도 많고 또 그전에는 학교도 같이 이렇게 거의 한 학교에 그냥 쭉 아침에 걸어서 가고 또 걸어서 오고 운동회도 오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서로 마을에서 이렇게 서로 같이 놀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정도 들고 다 잘 아는데 지금은 뭐 컴퓨터 무슨 스마트폰 가지고 자기 오락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깝고 지내는 그 우리 손주들보다 보니까 그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 그냥 반에서 2-3명 뭐 이렇게 뭐 이렇고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사라져가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좀 아쉽지. 그럼 마무리하면서
오늘 면담 해보신 소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뭐 소감이랄 거는 없고 내가 너무 여기 지금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그 답변도 못하고 과연 지역 마을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분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나 나름대로는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뭐 부족하나마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것으로 문윤호 선생님 1회차 면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